서실장의 더전실무 톡톡 서승입니다. 자, 오늘은 가지급금과 관련된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지급금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은 일단 학계전액 시산표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나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가지급금과 가수금 중에 업무 무관으로, 그러니까 출장 갔다 온 거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정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업무 무관 가지급금. 그래서 저희가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적여번호가 1번과 4번으로 되어 있으면 대표자.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사람은 2번과 5번, 3번과 6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요 코드를 활용해서 입력을 해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지급금이 있으면, 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저희가 조정할 때 계산하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계산 방법이 일단 가지급금 등의 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6년이면 366분의 1. 자,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자나 임원이나 특수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적수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가지급금의 적수가 아니고 가지급금 적수에서 여기서 가수금 적수를 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차감한 적수가, 차감된 적수가 더 크면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그땐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라는 뜻이고요. 가수금이 더 크면 이때는 마이너스가 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지급금 등의 적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그리고 대출 회사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여금으로 빌려준 성격이라면 이자를 받겠죠. 그렇지만 이자를 받지 않는 업무 무관인 경우에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당좌 대출 이자율보다 더 높게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가중 평균 이자율이나 아니면 당좌 대출 이자율보다 더 적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여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때도 역시 차액만큼을 인정이자에 대한 부분으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의 돈을 빌려가려고 한다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해가지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나 또는 당좌대출 이자율보다 높게 해서 이자를 많이 주고 빌려가면 차가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막 가지고 가서 쓰고 정산도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했으니까 회사에 이자 수익으로 잡았어야 되는 건데 안 잡았다라는 거죠. 또는 덜 잡혔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대상이 되는 경우들은 이자 수익만큼 수익이 더 잡혔어야 되는데 안 잡혔다. 결과적으로 입금으로 산입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안 잡혔다. 이런 개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임의로 가지고 간 사람들은 회사에다가 이자를 내놓고 썼어야 되는데 안 내놓고 그냥 쓴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에게 상여로 이 금액만큼을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식에 가지급금 등의 적수라고 했는데 일단 요 부분부터를 따져보면요.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한 적수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다시 365분의 1 해가지고 이자율이 연 이자율이니까 나누기 365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또 이자율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일단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자, 원칙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적용해라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못했을 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당좌 대출 이자율로 적용하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차입금이 있을 때, 뭐 장기 차입금이라 이런 경우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뭐 6%다, 5%다 이런 게 있죠. 자, 이렇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평균 이자를 내는 겁니다. 이자율을. 자, 그래서 차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금이 있다라고 하면 당좌 대출 이주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일단 찾아서 적용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자율 적용한 다음에 나누기 365 또는 366 이렇게 계산하라는 것이고요. 자, 저희가 시스템에서는 이런 개념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에서는 일단 시산표상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적여번호 1사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나 먼저 살펴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있다면 두 번째로 찾아봐야 될 게 차입금이 있나. 자, 차입금이 있다면 장기 차입금이나 또는 단기 차입금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차입금도 알아봐야 되고요. 그 차입 원금에 따른 이자율 몇 %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 두셔야 될 게 이자 비용은 여기에 따른 이자 비용은 얼마가 지급이 되었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가지급금 가수금 가지고 인정이자 계산하고 그 다음엔 조정을 하시면서 업무간 이자 비용에 대한 조정도 또 한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이자율,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확인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게 조정을 하기 전에 사전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비용에 대한 원장 찾아서 확인해 놓고 이자율 몇 %, 여기에 해당되는지 은행에서 내역을 뽑아다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입금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에 대한 차입금이 아니면 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이면 다 이자율이 몇 %인지 금융기관에서 작성된 내역서를 받아서 여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전 준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학기장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12월로 가서 가지급금이 있나, 가지급금이 있나 더블 클릭해서 보고요. 들어갔더니 가지급금에 대한 적요를 보면서 결산할 때 다 체크해 놨었죠. 적요번호 1번, 4번이면 업무무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다. 그래서 적요번호 1번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장비 정산이면 적요번호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요번호 1번에 해당되는 가지급금이 있구나, 인정이자 대상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수금도 보겠습니다. 가수금. 자, 잔액은 없는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몇 월 며칠 날 적요번호 가수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됐고, 자, 그런데 2일 날 가수금이 들어왔었고 반제가 됐으면 적요번호가 1번이 됐어야 되는데 요 내역이 지금 잘못됐죠. 그래서 적요번호를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요번호를 체크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차입금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몇 % 이자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요, 전기 2월인 경우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정기 2월인 경우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장기 차입금이면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역을 관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면 뭐 만기일자 금액만 넣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 7번 이자율 자, 7번 이자율 여기다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몇 %인지 이 내역을 여기다 표시해 주는 것이 나중에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가고 할 때 편하기 때문에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자율 여기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자, 단기 차입금 내역이 있죠. 예, 7월 1일 날 예, 차입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역은 제가 일반전 표입력 가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7월 1일 날 단기 차입금이 있다라고 하면 예, 여기에 커서를 라인에 단기 차입금에 두고 예, 그리고 F3키 눌러보시면 F3키 눌러보시면 여기에 F3키가 자금관리 메뉴인데요. 예, 기능키인데 차입금란에 커서를 두고 라인에 두고 F3 하시면 하단에 차입금 관리라고 하는 이러한 창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차입금 빌려올 때 어느 은행에서 예, 금융기관 어디에서 그 다음에 차입금 번호는 제가 임의로 부여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자율을 표시를 해 놓습니다. 예, 그러면 차입금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예, 이자율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차입금 인지에 대한 내역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조정하실 때 여기는 자료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설령 이렇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조정을 하시면서 갖다가 예,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여기다가 넣건 아니면 조정해서 넣건 어찌됐든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학기 전에 시산표에 가시면 이자 비용이 있는지도 보라고 했었죠. 자, 이자 비용이 얼마나 있는지. 자, 그래서 이자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 요 내역을 확인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시단표를 검토만 했고요.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 들어가서 일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체크할 건데요. 예, 자동화 사전 검토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사전 검토 들어가서 예, 가지급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 두 번째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검토라고 된 예, 메뉴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여기서 검사 시작 예, 한번 눌러보시면 차입금에 대해서 예, 어떤 차입금이 있다 이런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차입금 내역 조회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에 대한 예, 산출 내역도 조회가 되는데 이자율 산출 내역 보기 눌러보시면 예, 여기에 날짜별로 예, 이자에 대한 이자 비용과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내역 그래서 예, 이자율을 계산할 때 이자 비용 곱하기 365 나누기 차입금 적수 차입금 얼마짜리가 며칠 동안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적수이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예, 간단하겠지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쓸 것이고요. 차입금이 없는 회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탭에 보시면 가지급금 적수 계산 내역이 있는데요. 이 검토 자료에 따라서 예,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검사 조건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계정들을 예, 조건을 체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서 자, 직책이 있는 경우 대표자 저격번호 1번 4번인 경우는 대표자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대표라고 썼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인정이자 계산할 때 이 내역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계정 설정에서 우측에 있는 계정 설정에 보시면 계정 과목을 제가 예, 차입금, 단기 차입금, 당좌 차월 이렇게 차입금에 대한 계정 설정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다른 계정이 있다면 예, 추가로 더 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토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가보겠습니다. 자, 소득금액 예, 내역에 가시면 과목별 세무 조정 중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이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자, 여기서 일단 세로 불러오기부터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계산, 그 다음에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 그 다음에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계산, 세무조정 검토 서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차입금에 대한 적수 계산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예, 이거는 업무무관 이자와 관련해서 필요한 항목들이라 지금 인정이자만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적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업무무관 지급이자와 관련해서 같이 나중에 볼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연이율 6%에 해당되는 이자 얼마인지 자, 저희가 학계단의 시산표를 보시면서 이자 비용이 120만 원이 있는데 이자율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건지 다 메모해 놓으시라고 했었죠. 자, 그 내역을 여기다가 기재를 합니다. 6%에 해당되는 이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12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인정이자에는 쓰이진 않지만 지급이자 조정할 때는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 탭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시면 이제 은행별로 차입금에 대한 은행별로 그래서 국민은행 차입금에 대해서 2019년도에 차입금 얼마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 계정별 원장에 있는 내역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특히 여기도 계좌 설정해 가지고 보시면 차입금에 대한 내역 가지고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차입금에 대한 일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자율별로 내용 나와 있는 것도 체크해서 일괄 적용 눌러주시면 이자율별로 가져갈 수 있게끔. 똑같이 전체가 다 6%이면 6%. 근데 저는 이제 이자율이 5%, 6% 다르니까 자,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자율에 대한 내역을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탭에 가시면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이 있습니다. 자, 제가 삭제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순서는 빨간 1, 2, 3, 4번 순서인데요. 가지급금 적수, 가수금 적수, 그 다음에 가중 평균 차입 이자에 해당되는 적수 이렇게 선택을 조합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이 아닌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가지급금, 가수금, 당좌 대출 이자율 여기는 적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가지급금에 대한네요. 자, 직책 코드 도움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뭐 대표.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계정별 원장 데이터 블록이 있습니다. 자, 예해서 불러주시고 대표자 1번과 4번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블록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컷을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가지급금에 대한 내역들과 가수금에 대한 내역을 같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가지급금 나간 적여번호 1번, 4번으로 된 걸 가지고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여로 해서 적수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적수의 합계가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가 가수금 적수의 합계보다 더 클 때 인정이자가 계산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수가 더 큰가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가지급에 대한 적수 나와 있고요. 다음에 가수금 또 가서 보면 가수금에 대한 적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적수보다 가수금 적수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이자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가수금에 대한 적수가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자, 가수금 적수가 더 크게 되면 이자율 계산할 때 자료를 못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지급금 적수가 더 크면 이렇게 보시면 가지급금 적수와 가수금 적수를 비교해서 차감 적수를 계산하는데 일자별로 따져서 가지급금의 적수가
가수금 적수보다 더 크죠. 그래서 잔액 적수가 차감 적수가 나왔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당좌 대출 이자율 또는 가중 평균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가중 평균 이자율을 적용할 것이라, 자, 커서를 여기 이자율 쪽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자율 쪽에 지금 이자율이 안 들어와 있죠. 적수만 나와 있고 이자율은 안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F2 코드 돔을 눌러 보시면 평균 이자율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키 눌러 주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항목들도 다 지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6%로 나오니까 적용. 세 번째 내역도 적용. 해서 적용. 이렇게 전체를 다 한 번씩 적용, 이자율에 대한 내용만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 차감해서 차감 적수 나왔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적용해야 인정이자가 계산이 되는데, 이자율 적용할 때 커서를 여기 이자율 안에 두고 F2 해서 코드 도움을 하시면 화면이 조회가 되고요. 여기서 적용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정이자가 항목마다 날짜별로 대여한 날짜별로 계산해서 적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 되면 인정이자가 계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인정이자 계산으로 간다라고 했던 거죠. 자, 인정이자 계산 쪽에 가시면 이제 여기에 이자 계산했던 내역이 조회가 되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 의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자, 그리고 여기에 차감 적수가 있어서 인정이자가 계산이 됐는데, 자, 회사에서 계상액은 분계를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자, 이 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자율 얼마를 지급하고 돈을 회사에다가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럼 회사에서는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 수익으로 현금이든 아니면 미수금이든 이렇게 분계가 있다면 회사 계상액이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이자 수익 100만 원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회사 계상액 100만 원 넣고 인정이자 123만 원 중에 100만 원 회사에서 받았으니까 차액 나는 20만 원에 대한 것만 이자 계산, 인정이자 처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자 수익 잡힌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아예 없다라고 하면 회사 계상액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대로 조정으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 수익 얼마 있는지도 화면에 보면 원장 조회키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서 이자 수익 계정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자 수익에 얼마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 건으로, 그러니까 금융이자가 아니라 여기 대표자가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있으면 대표자가 가지급금 가지고 한 것에 대한 이자가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자, 없으면 이 금액을 그대로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합계 등록하시고 자, 여기다가 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그런데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자는 누구 것인지 확인을 해서 메모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이자 금액. 자,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여로 처분하시면 되고요. 자, 인정이자에 대한 처분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입금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이렇게 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법인세에서는 인정이자에 대한 부분을 입금 산입으로 상여로 처분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요 금액만큼 나중에 뭘 한다라고 했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 받은 만큼 회사에서 상여금을 더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9년도에 대한 상여금이 더 들어왔는데 아직 이 연말정산할 때 반영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한 내역을 수정신고를 하셔서 상여에 대한 부분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글로스도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도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신고했던 것도 수정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처분을 했고 정리가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내역을 삭제를 하고 앞으로 돌아가서 당좌대출 이자율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좌대출 이자율로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한 내역을 불러와야죠. 여기는 평균 차입 이자율을 제가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들어가셔서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 자, 직책 대표. 자, 그리고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해서 일단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내역은 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당좌대출 이자율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인명별 불러오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내역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가지급금 적수가 가수금 적수보다 더 커서 차감 적수가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보시라는 거고요. 자, 가지급에 대한 가수금에 대한 그리고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정이자 계산 탭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 당좌대출 이자율로 바로 나오죠. 당좌대출 이자율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그래서 가지급금 적수, 가수금 적수, 차감 적수, 대출 이자율에 해당되는 4.6% 적용했고 인정이자 94만 원 계산이 됐는데 회사가 계산한 게 없으면 그대로 조정으로 상여 처분 들어갈 것이고요. 자, 인정이자보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조정사항은 없겠죠. 자, 그래도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수금이 더 커서 가수금에 대한 적수가 더 커서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보다 더 커서 차감 적수가 마이너스 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아예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적수 계산하고 처분하는 내역을 봤는데요. 인정이자 계산하시려면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가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 그 다음에 적요도 확인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할 게 차입금, 원금, 이자율, 이자 비용도 확인하라고 했었고, 자, 뭐 더불어서 회사에서 받기로 한 계약서가 있는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그래서 이자율 몇 퍼센트로 가지고 하기로 했는지 그래서 이자 수익이 잡히는 금액이 있는지 자, 이런 내역을 다 살펴보라는 것이었고 자, 인정이자에 들어왔을 때는 자, 여기 위에 있는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되죠. 그래서 순서가 차입금 적수 계산은 일단 생략하셔도 되고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 자, 그리고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 자, 세 번째가 인정이자 계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지급금과 연결해서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자 비용과 관련된 업무무관 이자 비용과 관련된 지급이자 조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